2022년 8월 19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3명의 헌병이 기소되었습니다. 3명의 헌병이 캄퐁톰 지방법원에 회부되어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및 투개 운영 혐의로 커피숍을 급습하다 체포된 직후인 8월 7일 사망한 수잉 돈의 구금 중 사망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바라이 지역의 롱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헌병대 대변인인 ENGHY 준장은 8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들을 사법헌병대의 책임자인 속 맹홍과 LUI 탕취 중령으로 확인되었고, 세 번째 용의자는 SAO 세리부스입니다. 지난 8월 7일 속을 압수수색 당시 13명의 경찰관이 용의자 4명을 체포해 지방헌병사령부로 이송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경찰차 안에 있는 동안 수잉도는 몸이 좋지 않았고, 또 다른 용의자 중 한 명인 피치타이는 SAO 세리부스에게 자신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관들은 수갑을 풀고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차창을 열었습니다. SAO 세리부스는 수잉돈이 꾀병이거나 단순히 참을미로 생각을 했어서 계속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잉돈의 상태가 악화되자 경찰은 그를 바레이 지역 속의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잉돈은 부검 결과 고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한 변색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의 용의자는 경찰관들에 의한 고문이나 부당한 무력 행사가 없었다고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헌병 3명은 태만했고 용의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은 형법 207조에 따라 당초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에서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잉돈의 가족에게 그들이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주 헌병대 사령관 항톨 준장은 정책에 따라 도른의 가족에게 1000만 리엘을 기부했습니다. 교육부, 국가 졸업장 시험 날짜 정하다.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 졸업장 시험 날짜를 각각 10월 24일과 11월 14일로 정했다. 로즈 소베야카 국방부 대변인은 강요회에서 정부 대변인단이 주최한 8월 16일 국방부의 5년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9급 시험 결과는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12급 시험 결과는 12월 7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 소베야카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과 독학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촉구했고, 부모님의 조언을 듣도록 상기시켰다. 교육 분야의 현 상황에 대해 그는 이제 학교는 새로운 정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수준의 학생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한 원칙에 따라 학습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모든 코로나19 안전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외교부가 크메르 문학과 수학에 초점을 맞춘 원격 학습 콘텐츠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것은 국영TV를 통해 방송되었고 그 부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유되었다. 또한 공장, 교도소 교정센터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포괄적인 전국 교육을 보장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캄보디아 도시 인구 792만 명 달성. 캄보디아의 도시 인구는 2019년 61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9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 즉 39.5%를 차지할 것이라고 도시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부의 국무장관 펜 소팔이 최근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개발학부에서 설립한 왕립 푸놈펜대학교 지속가능도시계획 개발학과의 취임식에 참석한 펜 소팔 교수는 캄보디아가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2014년 도시화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1%인 450만 명이라며 캄보디아의 연평균 주택 수요는 15년 5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 증가에 대처하면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관리를 우선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국가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다가오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도시가 국내 총생산의 약 50%를 생산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도시들은 또한 기반 시설, 토지, 서비스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남겨진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와 개발업자들은 2022년 캄보디아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왔습니다. 부동산과 건설 부문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고 그것들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고 건설 투자는 지난 5년간 2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서순탁 서울대 총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한국의 도시개발 정책은 물론 도시계획기법까지 공유해 로열대 신학과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스텅보트반 농 IAN 국경 게이트는 시범 사용. 캄보디아와 태국은 무역활동과 사람과 관광객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스텅보트반 농 IAN 국경 게이트를 시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은 양국 교통부 지도자들이 곧 캄보디아 태국 오정의 다리와 스퉁봇반 농이안 국경 관문을 방문할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 벤티 민치주와 태국의 아라나이프라스주에 있는 캄보디아 태국 오정의 다리와 스텅보트반 농 IAN 국제 국경 통과를 임시로 재개하여 국경을 넘는 트럭의 교통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포이펫 아라나이프라체 국경의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정의 다리는 2019년에 공동으로 개통되었고 그 후 양쪽에 국경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국경 게이트의 시설을 위한 인프라에는 국경 검문소 건물, 기숙사 건물, 환승터미널, 창고 및 컨테이너 야드와 행정 건물이 포함됩니다. 시설은 CM 그랜드 디벨롭먼트 CO, LTD 엔탄 팀 ENG CO, LTD 약 2,400만 달러의 예산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이웃 국가경제개발협력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경을 넘는 모든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새로운 국경 통과기를 현대적인 X선 스캔 기계로 장착하여 화물 통관 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7월 양국 간 교역액은 27억 8,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